그리고 여러 개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1기, 2기 장병구 위원장님이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끌어 주셨고, 저는 이제 사람으로 하면 두 번째이고 기수로 하면 3기입니다. 그래서 3기 위원회가 올해 3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이제 5분의 장관님 그리고 과학기술보좌관 이렇게 간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그리고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에듀테크나 데이터 제도에 대한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의 어떤 민관의 소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반대 방향도 수행하고 이런 그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은 심의 조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 그리고 정책에 대한 권고가 저희의 기본 역할이 되고, 추가적인 역할이라면 이제 해커톤과 대국민 홍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커톤이라고 하면 뭐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끝장 토론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별로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뭐 일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이 심의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정부 권고안도 마련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 말에 이제 인공지능 국가전략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커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제 그 뜨거운 이슈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의료기기, 핀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 개인정보나 공인인증서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이런 그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나 드론의 활성화, 공유 숙박, 교통 서비스 혁신, 뭐 식품과 관련된 내용, 에듀테크, 다양한 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방향은 이제 국민이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미래를 이제 예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만들자. 그리고 심의 조정, 여러 가지 소통 원활히 하자. 이런 저희가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기 비교했을 때 3기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조금 더 잦은 정책 권고를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 3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전달하고 다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민간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옴부스만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었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레볼루션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고 기술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혁명적인 기술을 만들어야죠. 전에 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훨씬 나은 그런 기술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사회적으로 사실 혁명이 그렇게 뭐 자주 오느냐 아니면 그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볼루션, 진화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 둘 사이에는 사실 한 글자만 다르죠. R이라고 하는 한 글자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저희 4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적으로만 보면 진짜 성큼 다가섰는데 그동안 관습과 습관 그리고 제도와 규제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는 걸 좀 막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등장하면서 사실 관습과 습관은 완전히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제 남은 건 제도와 규제 이 정도가 남은 것 같고요. 또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완전 넘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자리가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데 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AI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 편집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또 언제나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지능을 뭐 대체하거나 보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도 이제 노동계 쪽 의견을 대변하는 목소리 이제 그런 위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로도 인공지능을 도입했더니 사람의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지더라 이런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포용이나 이런 것도 연구 주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고려하는 것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소외받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계층에 대한 어떤 보호나 고려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 적인 문제는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계산, 컴퓨터다 보니까 계산을 이제 대체하는 것들은 너무 좋았고, 뭐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전보다 숫자가 조금 조정된 것은 사실이죠. 다 일일이 숫자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 넣고 엔터를 치면 뭐 쫙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계와 맞서서 기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 없게 만드는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능력을 이용해서 마치 계산기를 써서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니까 그로 인해 줄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듯이 전에는 정말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기계한테 맡기고 사람은 조금 더 창조적이거나 조금 더 인간 본질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게는 이제 인공지능을 씀으로써 사람이 하기에 위험하거나 지루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잘 못하거나 이런 일들은 다 맡겨버리고 사람은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제나 그런 일자리나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뭐 바람직한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진짜 편하고 잘 사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 로봇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인력이 재조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로봇 한 대당 얼마의 세를 물려서 그 이제 재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뭐 이런 로봇세 개념이 뭐 외국에서도 이제 나오고 한국에서도 논의가 많이 돼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그걸 좀 발전시킨 그런 개념도 가능할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요. 뭐 지금 이르다면 이르지만 이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진보와 같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뭐 로봇의 원리, 뭐 그 원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뭐 인간에게 뭐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인공지능 고려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 활발합니다. 아주 활발하고요. 인간의 재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그것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요. 싱귤러리티란 일반적인 지능에서 사람의 지능을 기계가 넘어서는 그런 순간을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나 강의에서 언제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싱귤러리티 언제 오느냐? 근데 저는 이제 언제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지능은 이거는 아직 안 왔고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 사람 대체하는 인공지능 없잖아요. 근데 특정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능가하는 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게 아주 대량으로 이미 깔려 있어요. 수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누가 거기 무단횡단하면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 무단횡단 몇 번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지능은 아직 멀었고요. 언제 올지 그건 사실 알기 어려워요. 이거 알 수 있다면 사실 그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반면에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거,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건 사람보다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 같은 거, 온라인 광고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수천만 명 사용자를 동시에 다 파악해서 추천을 해주겠어요? 그건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요. 반면에 이제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친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아직 사람만 못하고요. 근데 일부 소수의 분야에서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조직의 역할은 민관 소통 채널이라서 민간에서 주시는 의견을 정부에 협의하고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확히는 정부 부처에서 만들고요. 저희는 그것을 심의 조정합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16년 3월이었고요. 제가 그때 대학원 강의로 딥러닝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이제 대국을 했어요. 학생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렵다. 뭐 나는 이세돌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웬걸 기계가 이겼죠. 근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바둑은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룰은 사람이 정했고요. 그 룰에 근거해서 이 현대적인 인공지능이 동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데이터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정말. 바둑 막 하면 그냥 그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광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혼동을 겪으시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산업체에서 이제 산업과제나 이런 쪽으로 많이 협의를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데, 교수님 이 알파고 잘 봤습니다. 과제 같이 하시죠. 네. 그럼 저는 이제 데이터 많이 있으세요? 근데 왜 교수님은 데이터를 물어보시나요? 알파고 제로 이런 건 데이터 없이 했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의 불량 검출 이런 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그런 유니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특히 불량 데이터 이런 거는 좋은 회사일수록 불량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둑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건 사람이 만들어낸 우주기 때문에 무한대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면 뭐 다 여기 안 계시겠죠. 다 구름 타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